문득 이런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있던 소중한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악몽 같은 상황을 말이죠. 혹은 오랜 시간 공들여 투자했던 암호화폐 지갑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다면 얼마나 아찔하고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모든 섬뜩한 일이 한 국가의 지령 아래 움직이는 그림자 해커들의 소행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그 사실을 쉽게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사이버 범죄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한 국가의 존립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되어버린 북한 해커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은밀하고도 대담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최신 전술들이 우리 각자의 일상과 더 나아가 국가 안보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디지털 전쟁의 서막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세계 지도 위에서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고립된 국가로 비춰지곤 합니다만 굳게 닫힌 장막 뒤편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첨단 기술을 활용한 그림자 부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속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필사적으로 모색했고 그들이 선택한 길은 바로 사이버 공간이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은 해킹을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선 국가 주도형 경제 활동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이들은 마치 디지털 세상의 연금술사처럼 활동하며 국경을 넘나듭니다. 익명의 해커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는 손가락 하나하나에 수억 달러의 돈이 오고 가기도 하죠. 그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를 정교하게 세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 국제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세계 경제의 불안을 조성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해커들의 주된 표적은 바로 디지털 금광이라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의 특성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먹잇감이 되어 주었죠. 이들은 나자루스 그룹과 같은 악명 높은 해킹 조직을 앞세워 전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마치 무인도에 숨겨진 보물 지도를 찾아 나서는 해적처럼 이들은 가장 취약한 지점을 찾아내 막대한 디지털 자산을 강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침투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래소 화면에서 거액의 자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버리는 모습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훔친 암호화폐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믹서, 서비스와 같은 고도로 정교한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믹서는 수많은 암호화폐를 섞어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일종의 디지털 세탁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죠. 복잡하게 얽힌 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속에서 이들의 돈은 여러 지갑을 옮겨다니며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흔적을 감춥니다. 익명의 해커가 여러 대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능숙하게 자금 세탁 과정을 조작하는 모습은 그들의 치밀함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강탈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제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이렇듯 북한의 디지털 강탈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제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비단 최신 암호화폐 시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은행의 심장부를 겨냥하며 대담한 도전을 이어갔죠.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망은 전 세계 수많은 은행들이 매일 수조 원의 자금을 주고받는 거대한 신경망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이 스위프트망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국제 금융 시스템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내부 시스템에 은밀히 침투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한 뒤 거액의 자금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구사했죠. 이는 마치 아무도 모르게 금고 열쇠를 복제하여 은행 문을 여는 것과 다름없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담한 범죄였습니다. 2016년 발생했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은 그들의 대담함과 치밀함을 전 세계에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해커들은 은행의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어 침투한 뒤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망을 통해 수십 건이 위조된 송금 요청을 보냈습니다. 무려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지만 다행히 송금 요청서에 적힌 은행 이름의 오타 하나 덕분에 대부분의 시도는 막힐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중 약 8,1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리핀의 카지노를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은행들의 엄청난 경종을 울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 국제 금융 질서 자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였으니까요. 국경을 초월한 이들의 공격에 맞서려면 우리 역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 해커들의 손길은 기업과 기관의 핵심 데이터, 나아가 국가의 중요 인프라까지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랜섬웨어와 지능형 지속 위협, 즉 APT 공격입니다. 랜섬웨어는 마치 디지털 인질극과도 같습니다. 기업의 전산망에 침투해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요구하죠. 감염된 컴퓨터 화면에는 으스스한 협박 메시지가 뜨고 기업은 업무 마비와 데이터 손실이라는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데이터 복구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 과정에서 지불된 암호화폐는 또다시 그들의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됩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인 거죠. 더욱 은밀하고 장기적인 위협은 바로 APT 공격입니다. 이들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목표로 삼아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시스템 내부에 잠복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핵심 기술 정보나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심지어는 시스템 자체를 장악하여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나 국방 관련 기업들이 주된 표적이 되곤 하죠. 이들이 훔쳐가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역량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구멍을 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들입니다. 북한은 이처럼 다양한 디지털 공격 방식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끊임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교묘하게 따돌리며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디지털 공격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담한 손길은 단순한 기업이나 연구소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곤 하죠. 마치 은행 금고의 문을 직접 따는 대신 금고를 여는 열쇠를 훔치거나 아예 금고, 관리 시스템 자체를 조작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국제 송금망의 심장부, 스위프트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매일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받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의 혈관과도 같은데요. 북한 해커들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수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화를 빼돌리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은행의 전산망에 침투한 해커들이 감쪽같이 스위프트 코드를 조작하여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송금망의 가짜 지시를 내리는 모습으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입니다. 당시 해커들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이들은 은행 내부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어 장악한 뒤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 필리핀과 스리랑카 등의 여러 은행으로 돈을 분산 송금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다행히도 엉뚱하게도 파운데이션을 펜데이션으로 오타를 내는 바람에 송금 지시가 잠시 중단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가 발각되어 약 8,100만 달러만 탈취되는 데 그쳤습니다. 만약 오타가 없었다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들은 훔친 돈을 필리핀의 카지노와 환전소를 거쳐 세탁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조된 서류와 은밀한 거래들이 오가는 이 과정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치밀하게 연출되었죠. 이러한 사건들은 북한 해커들의 대담함과 함께 국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이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언제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들은 단순히 한 은행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적 신뢰를 흔들고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결국 우리 모두의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금융 시스템 해킹 외에도 북한 해커들은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한 또 다른 형태의 공격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랜섬웨어와 지능형 지속 위협, 인데요. 랜섬웨어는 마치 데이터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죠. 한순간에 기업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업무가 중단되며 심지어는 존폐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몸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때 몸값은 주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요구되는데 이는 북한에게 또 다른 자금 세탁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2017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도 북한이 지목되었는데요. 이들은 이처럼 광범위한 공격으로 전 세계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로 기업의 목을 겨누고 돈을 뜯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죠. 더욱 교활한 방식은 바로 지능형 지속 위협, 즉 APT 공격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을 넘어 기업 시스템에 장기간 은밀히 잠복하며 핵심 기술이나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고도의 수법이죠. 마치 스파이가 적군 내부에 침투하여 오랜 시간 동안 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해커들은 기업의 네트워크에 조용히 숨어들어 주요 데이터를 유출하고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국가의 핵심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랜섬웨어처럼 즉각적인 피해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중요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위협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이들의 숨겨진 칼날에 언제든 베일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털고 국제은행 시스템을 교란하며 기업의 심장부에 칼날을 들이대는 다양한 수법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공격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사이버 범죄를 넘어 이제는 국제사회의 금융질서와 전 세계 안보를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국가적 테러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최첨단 전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제 전쟁인 셈이죠. 이 디지털 전선에서 그들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악랄하고 집요하게 디지털 공간을 휘젓는 이유,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탈취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과 핵심 기밀 정보들은 고스란히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귀중한 물을 빨아들여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일반적인 범죄 조직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의 생존과 체제 유지를 건
필사적인 경제 활동이 바로 이들의 해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광범위하고 정교한 디지털 공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어느 한 기업이나 특정 기관의 재산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 간의 경제적 유대를 약화시키며 결국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금융망의 한 곳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죠.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소중한 금융자산,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 속 예금, 힘들게 투자한 주식이나 암호화폐, 심지어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까지도 이들의 교활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격으로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깊이 인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은밀하고 대담한 작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디지털 전쟁의 실체를 명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 해커들은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고도로 훈련된 정예 요원들이며 그들의 손끝에서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가 한순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그들은 전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끝나지 않는 디지털 전쟁 속에서 영원히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고도의 해킹 기술을 습득하고 그토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 해커 조직의 숨겨진 훈련소와 그들의 엘리트 인재 양성 시스템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 이들의 뿌리 깊은 위협의 근원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